기반마저 흔들리는 시진핑의 현실을 와이타임스가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CNN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홍콩발 기사를 통해서 불과 몇 달 사이에 세계와 중국을 잇는 핵심 대담자, 그러니까 대화자로 활동했던 중국의 내각, 국무를 말하는 거죠. 이 내각의 고위인사 2명이 실종됐다 그러면서 중국 최고위직 인사들의 거취를 둘러싼 파동으로 인해서 이들을 직접 발탁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판단력과 통치 능력에도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서 언급된 2명은 최근 3주 동안의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실각설이 나오고 있는 리상푸 국방부장과 지난 7월 공식적으로 면직된 친강 전 외교부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리 부장과 친 전 부장은 나란히 중국 국무원의 국무위원직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은 총리 1명이죠. 부총리 4명, 그리고 국무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 중국 국무원 수뇌부의 일원으로서 통상 장관급보다 높은 부총리급의 대우를 받습니다. 친 전 부장은 외교부장에서 경질된 후에도 국무위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친강 부장의 경질 사유를 함구하고 있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19일 소식통을 인용해서 그의 주미대사 시절의 혼외관계와 자녀 출산이 경질 사유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리 부장 역시 실각설에 휩싸였음에도 국방부 수장 자리와 국무위원직을 유지하면서 시 주석이 수장인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원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CNN이 이와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이 서방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위협과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2 장관의 부재가 발생했다 그러면서 이뿐 아니라 시 주석이 중국의 재래식 및 핵미사일 능력을 현대화하기 위해 설립했던 엘리트 부대죠. 이 인민해방군 로켓부대의 2명의 최고 장군을 기습해임하면서 이 군대 내에 광범위한 숙청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진핑 체제에서 더욱 불투명해진 중국 정부는 일련의 인사 개편에 대해서 공개적인 해명을 거의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만연한 추측을 해소하는 데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 주석이 전례 없이 3연임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원대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길을 닦아주기를 바랬던 충성파들로 최고위층을 구성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와 같이 파벌 안배도 아니고 그야말로 시진핑 충성파로 인정되었던 인물들로 내각을 구성하고 핵심 부서에 배치받은 엘리트들임에도 불구하고 발탁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면직되거나 행방이 묘연한 상태가 되는 등 이 거취 논란의 한가운데에 섰다는 겁니다. 이런 점과 관련해 CNN은 시 주석의 판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동시에 그의 거버넌스, 그러니까 통치 능력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도 약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들의 거취에 대한 투명성 부족은 중국의 정치 모델이 서구 민주주의 국가보다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선전해왔던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타격을 입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CNN은 그러면서 전문가들도 중국 집권 엘리트들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짐으로써 공산당 일당 체제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3번째 임기에 들어선 시진핑 개인의 권력 집중으로 이 같은 취약성은 더욱 증폭됐다는 것이 CNN의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드류 톰슨 선임연구원은 중국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은 실제로 중국 지도부로부터 촉발된 엄청난 정치적 위험을 반영한다 그러면서 이 정치적 위험은 시진핑과 그가 직접 뽑은 부하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시스템 내의 행동을 통제하는 확립된 규칙과 규범이 부재하다는 데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라자라트남 국제대학원의 연구원인 제임스 차도 리상푸 부장이 국방부장으로서 군대를 직접 지휘하지는 않지만 중국 군사 외교의 중요한 인물이라 그러면서 리상푸가 정말 문제가 있다면 시진핑 3기 집권 기간에 국무위원 2명을 이렇게 빨리 해임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CNN은 이와 관련해서 리상푸 부장의 실종이 미중 간의 국방 대화를 열도록 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위기론은 CNN 외에도 지난 17일 영국의 가디언을 통해서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 가디언은 이날 시 주석의 최근 경제 침체와 극심한 청년 실업, 핵심 고위 인사들의 잇따른 낙마 조짐 등 갖가지 악재에 부닥친 것은 이 자신 일인에게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된 것의 부작용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법과 인권 전문가인 제롬 코운 뉴욕대 교수는 시 주석이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사회 전반에 불만이 팽배하다라고 싶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시 주석의 자연재해 대처도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7월과 8월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수십 명이 사망하고 약 100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초에 베이징을 둘러싼 허베이성의 최고 관리가 베이징을 홍수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허베이성을 희생시켰다라는 식의 발언을 해서 네티즌들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고위직이 잇단 낙마라든지 경제적 어려움, 자연재해 대처의 문제점 등은 이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에 깊은 의문보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일본의 니혼게제 신문은 시 주석이 지난달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정칭홍 전 국가부주석 등 원로그룹으로부터 사회가 혼란스럽다는 간언을 듣고 측근들에게 문제가 내 탓인가 라면서 분노를 쏟아냈다라고 전했습니다. 정 전 부주석이 시 주석 면전에서 과거와는 다른 강한 어조로 더는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등 원로들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전반을 포함한 중국의 분위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원로그룹의 예상치 못한 간언에 허를 찔린 시 주석은 다른 장소에서 측근들에게 과거 3대가 남긴 문제가 모두 덮쳐왔다 그러면서 10년이나 노력했지만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다. 이게 내 탓인가? 이렇게 말하면서 격분했다 하는 겁니다. 서방의 중국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시 주석이 지나친 권력 독식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사회정책연구소의 로리 데니얼 상무는 시진핑의 가장 큰 문제는 1인 통치에서 비롯된다면서 신뢰할 수 있는 보좌 그룹들이 축소되면 좋은 정보를 얻기는 힘들다라고 말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16일 리상푸 부장과 칭강 전 부장은 모두 시 주석이 발탁했다는 점에서 예전에 고 인사들이 제거됐을 때하고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몰락에 관해 시 주석이 책임을 회피하기가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 리카뉴 공공정책대학원의 알프레드 우 교수도 파이낸셜 타임스에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중요한 두 부장이 아무런 정보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상상도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롬 코원 뉴욕대 교수는 시 주석의 본능적인 초기 반응은 더 강하게 단속하는 것이지만 한계에 가까워졌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가 중국 인민들의 불만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는지가 핵심 문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시 주석이 이런 식으로 무한정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직 바닥을 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도 모두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는 없다. 결국 정책의 반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깊은 내후 외환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 주석의 대처가 주목됩니다. 갈수록 위기 국면으로 빠져드는 시진핑 주석에게는 지금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다시 이 선불론을 앞세워서 성장과 발전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지금같이 공부론에 치중해서 중국 정점론처럼 내리막길로 가느냐 그 두 가지 길이 바로 이겁니다. 사실 지금의 중국을 만든 배경에는 누가 뭐래도 덩샤오핑이 설계했던 개혁 개방의 길로 중국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덩샤오핑이 마오쩌둥의 길에서 벗어나와서 선불의 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이러한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다시 마오쩌둥 시대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인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오직 시진핑 개인의 안위만을 생각한 단견이자 아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중국 외교를 봐도 그렇습니다. 덩샤오핑은 1992년에 남순 강화를 계기로 개혁 개방 노선으로 방향을 전환했죠. 그러면서 한중 수교도 결단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속의 중국으로서의 외교를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이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전랑 외교의 독불장군 중국의 이미지로 글로벌 국가들과 맞서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전반적 상황은 시진핑 주석에게 결단할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중국은 밑바닥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단지
언제 점화가 되느냐, 이 시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럴수록 초조한 것은 시진핑 자신일 것입니다. 와인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